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 미국장 대비 강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간밤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 때문에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2시에는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시장이 이를 어떻게 소화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병군 전문가님과 또 다양한 강의들, 전략들 얻어볼 텐데요. 그 강의에 앞서서 잠시 시장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가 현재는 코스닥도 또 내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0.42%의 하락이고 코스닥은 0.04%의 하락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전문가님, 이제 각종 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주말도 앞두고 있잖아요. 시장에 약간 경계감이 들어와 있나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얘기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의 불확실성 지속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미증시에 크나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는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증시의 어떤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다. 그만큼 우리 증시가 아직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20일까지 자꾸 지금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의 모멘텀은 지금 사실 지금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승, 즉 시장을 우상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모멘텀이라고 지금 얘기해봤자 할 수 있는 것은 증시가 저점이다. 그게 좀 매력적이다. 요 정도일 뿐이지.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거야.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날개를 펼 거야. 이런 얘기의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좀 없다는 게 아쉬운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곧 뭐 3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또 걱정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컷오프 위칭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컷오프이 이제 4라는 숫자이고 위칭이 이제 마녀란 소리인데 이 컷오프 네 마녀의 날.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 설명해 보자면 지수 선물 만기일이고요. 지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종목, 그다음에 선물 만기일이고 종목 옵션 만기일이에요. 요게 네 마녀란 얘기예요. 근데 이 네 마녀가 이제 1년에 총 4번을 찾아오죠.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네 마녀가 그냥 지금 아무 일 없어 이러고 지나간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심술을 부리죠. 가만 안 둬 이런 심술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꼭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 보면 내 마녀가 한 번은 심술을 부리고 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부분이 또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승에 강한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하락에 또 강한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제한적이다. 왜? 아직은 증시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다. 즉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싸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이는 뿐이고, 즉 상승은 또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월달 그렇게 강조드렸어요. 감사보고서 시즌이라고. 이럴 때 코스닥 종목 그중에서도 특히 적자가 심한 기업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 투자하셨더라도 일단은 조금 빠져나왔다가 들어가시는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증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전략을 좀 더 촘촘히 세워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내마녀의 날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들 속에서도 명확한 수익화 전략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공시 분석과 뉴스 분석의 또 중요성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가치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이게 눈으로 보이면 보기는 쉬워요. 그 차트 이런 것들은 보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이때까지 세상 살아오면서도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것 때문에 발품을 파는 거고,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가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살아오면서 그걸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 경험해 보고 또 그 경험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항상 이 주식 시장만 들어오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 거기에 집중해 보시는, 즉 주식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꼭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의 전환. 우리가 제가 읽은 책 중에 시간의 두께라는 책이 있어요. 시간의 두께. 시간을 어떻게 두께로 표현하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고의 전환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시간은 정량적 개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초가 가면 똑같이 누구에게는 똑같이 1초예요. 1분 누구에게는 똑같은 1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두께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는 어떤 1분이냐,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10분이냐에 따라서 이게 정량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론들이 카이로스 이론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자꾸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한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문학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차라리 이게 정량적 개념이 아닌 정성적 개념의 주식을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 요거를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마 지금 저하고 지금 지금 2달 조금 넘었죠. 석 달은 안 됐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아마 느끼실 수 있었던 분들은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적 개념 절대 아닙니다. 정성적 개념으로 주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바로 경제지, 그죠?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 주간지 이런 것들이 정성적 개념인 거예요. 정량적 개념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신문이지만 그걸 읽어가는 과정에서의 해석은 정성적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답지가 뭐라고 했어요? 공시 분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차트는 미래 주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결국은 이런 정답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정성적 개념의 주식 이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래경제 바로미터 분석. 바로미터는 뭐예요? 광고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 어제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도 못 살펴본 내용이에요. 어제 시간이 모자랐어요. 중국인, 홀린, 매운맛 K라면. 자, 이 K라면, 이야, 라면 잘 팔리는갑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뭐냐? 삼양불닭 1월 수출액 286% 증가했다. 우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여기에 보면 라면 3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딱 나와 있어요. 불닭볶음면, 진라면, 신라면, 그죠? 농심의 신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자,
이런 또 가벼운 질문은 앵커님한테 해야 되겠지. 자, 앵커님 라면 좋아해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네. 예. 밤엔 잘 안 먹죠? 밤에도 가끔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살이 안 쪄요? 아유, 찌죠. 아, 찌는 거예요? 야, 저렇게 저 정도를 쪘다라고 얘기하면 우린 죽어야 됩니다. 자,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해요? 저 불닭 제일 좋아해요. 까르보나라? 아니요, 저는 오리지널 좋아해요. 오리지널. 네. 자, 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결국은 삼양식품 주가를 지금 90만 원대 부근에서 놀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성적 개념으로 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지금 늦었네요. 나는 왜 이렇게 매번 늦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기사를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삼양식품이 1등이고, 2등이 농심이어야 되는데, 오뚜기예요. 진라면, 열라면이, 자, 여기에 보면 12만 명. 그죠? 12만 명. 그리고 40만 개 이상이 판매됐다. 자, 삼양식품은 100만 개 이상이 판매됐고, 오뚜기는 진라면이 40만 개 이상 판매됐고, 신라면이 2만 개 이상. 차이가 확 나죠. 그러면 지금 삼양식품의 주가를 따라가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럼 어디를 따라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오뚜기가 벌써 2위야.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살펴볼까요? 오뚜기 주가는 2024년도에 고점을 한번 찍고는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큰 차이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큰 차이도 아니고 쭉 밀려 내려서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차트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량적 개념으로 보자고요. 차트상 추세선을 쫙 꺼봐요. 쫙 꺼보면 여기서 추세를 꺾는 구간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급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또 추세선을 한번 쫙 꺼보세요. 그럼 여기서 추세 꺾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추세선을 꺾고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요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정량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 그 추세선을 꺼놓고 봤을 때 추세선을 꺾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에이,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러면 그 추세선을 꺾고 올라오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게 정성적 개념이 추가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오뚜기가 40만 개 이상 판매가 되었다는 판매 실적 호조에 대한 얘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나와야 지금 오뚜기 들어가는 게 겁날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가 되는 거야. 정량적 개념으로만 딱 파고 들어가면 추세선을 껐을 때, 자, 우리가 이거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잖아요. 차트상. 추세선을 꺾고 올라올 때 따라 들어가면 급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 추세선 기법을 쓰는 사람도 있어. 그죠? 하방 추세선의 일직선상의 기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게 정량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거 따라 들어가잖아. 그럼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려요. 그러다 보면 이거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돼요. 그런데 거기에 정성적 개념을 딱 입히면 뭐가 되느냐? 지금 들어가는 게 결코 위험하지 않구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뚜기가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시장이 지금 불안한 가운데서도 오뚜기는 안 빠져요. 또가 일어선다니까. 자,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K라면의 인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사실 우리가 라면 먹어보면 지금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꼭 불닭볶음면만 먹는 건 아니거든. 그게 맛있다고 해서.
그죠? 일반적인 라면을 진라면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라면의 어떤 개념. 그러다 보니 어제 삼양식품도 어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 K라면의 같은 추세선상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는. K라면, K푸드에 대한 인기인데 가장 뭐가 좋아요? 효미시방 근접 재산가에서 뭐가 가장 좋아? 접근성. 접근성이 좋으려면 이게 의식주와 관계된 게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중에서도 식. 근데 이게 뭐 한 개에 5,000원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기 편하고 먹기 편하고 금방 먹기 뭔가를 거의 패스트푸드에 가까울 정도야. 뭐 패스트푸드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입혀졌을 때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늘어나요? 재무 안정성이 좋아지고 있잖아. 산업 안정성도 좋잖아. 보니까 가격 안정성도 좋잖아. 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 빠져서 같이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뭐 하면 된다고? 시장이 안 좋고 업황이 살아있고 주가가 시장 따라서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찬스라고 얘기했죠. 찬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어. 이게 불안해가 하시는 분들인데, 자 솔직히 말해서 오뚜기나 이런 회사들이 감사 보고서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 보고서. 이거하고 별로 관련 없는 기업이잖아. 오뚜기가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실적이 저래 좋은데. 3월달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간보 시즌이라고. 특히 2, 3월은 코스닥 종목 중에서 실적이 되게 안 좋은 회사들,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불성실 공시가 자주 나오는 회사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심지어는 금량도 급락했어요. 왜? 불성실 공시가 나왔잖아. 실적 안 좋지. 그러니까 금량도 급락 나왔어.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방송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그걸 아직도 들고 간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감사보고서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큰 손들도 투자 안 해요. 이 시기에는. 아니 여러분들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들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쌈짓돈 같은 돈들을 왜 여기에다 집어넣어? 간보에 문제 있을 만한 기업에. 오뚜기 간보에 문제 있을 기업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니까. 자꾸 무슨 정량적 개념에서만 자꾸 주식을 바라보니까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어. 전문가들도 손절치고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이 뭔데 손절을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어. 그게 왜 나와? 전문가들도 손절칠 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손절칠 때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나는 손해볼 수 없어가 돼. 그런 자꾸 명제를 성립시키려고 하는지. 그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단 1패도 한 적이 없어라는 주식 투자가는 세상 천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돈 많은 워렌 버핏도 홈플러스에서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습니다. 1조 가까이 되는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 책 많이 사보잖아요. 근데 그도 홈플러스 테스코라는 곳에 투자해서 1조 가까이 되는 손실을 보고
손절쳤어요. 빠져나왔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나는 손해볼 수 없어라는 명제를 자꾸 성립시키려고 하는지, 그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걸 자꾸 주식을 정량적 개념으로만 판단해서임을 분명히 저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주식은 절대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주식시장에서 중꺾만은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였으나 그래도 여전히 하는 마음, 그죠? 중꺾음아, 그죠? 그래도 꺾였으나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그 마음, 중꺾음아, 그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걸 자꾸 다른 오개념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자꾸 눈으로 보이는 이거에 대해 되게 자꾸 좋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정량적 개념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읽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농심하고 비교도 해보고 오뚜기 비교해보고 삼양식품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뚜기가 싸고 농심이 싸니까 어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 얘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 물어보자니까. 앵커님. 그 불닭볶음면 좋아하잖아요. 네. 그것만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라면도 즐겨 하죠. 맞아요. 그래.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K라면이 한번 이게 인기를 끌었어. 그럼 이거에 대한 낙수 효과는 없느냐? 즉 트리클 다운 현상은 없느냐는 얘기야. 없을 수가 없다니까. K라면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다른 것도 한 맛보자가 된다니까. 근데 맛봤는데 사람의 취향은 다 달라요. 국물이 없는 것보다 국물이 있는 게 낫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보면 진라면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어.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회사, 우리나라만큼 라면 옛날 조정석 배우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나라만큼 라면이 다채로운 나라는 없다고. 정말 다채롭잖아, 라면이. 일본의 라면보다 훨씬 더 다채로워요. 최근에 제가 삼양식품의 삼양식품 아니지, 농심의 툼바 신라면. 앵커님 혹시 드셔보셨어요? 먹어보진 툼바. 않았는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툼바 맛있다 그래요? 네, 맛있다고 하던데요. 네. 툼바를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만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트리클 다운 현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오뚜기를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뭘로 봐야 된다? 중기 이상의 투자를 봐야 된다. 아시겠죠? 딱 나오잖아, 답은.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기준이 딱딱딱딱 잡히잖아. 애매모호한 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나 명확히 기준이 잡히는 일들이야. 자, 볼까요?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 자, K배터리 46 시리즈 한다. LG와 SK는 가성비가 좋은 미드니켈 쪽으로 가고 있고 삼성 등 3사는 46 시리즈로 간다. 근데 제가 BYD 이게 46 시리즈 이미 나왔더라. 이거 보여줬잖아. BYD의 46 시리즈. 직접 현장으로 가서 발품 팔아서 사진까지 찍어 왔잖아요.
46 시리즈예요. 요게 46 시리즈예요. 근데 이제 삼성등 3사는 46 시리즈 곧 양산합니다가 나와. 그럼 이게 후발이지. 그죠? 자, 배터리 오늘 정리를 해보자고. 진짜 배터리 한번 싹 정리해 놓고 가보자고.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용 배터리, 즉 내연기관차의 자동차용 배터리는 납산 배터리였어요. 납산. 납하고 산. 그죠? 납산 배터리였어요. 납산 배터리. 요게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리튬. 리튬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리튬 배터리의 발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초창기는 뭐라고요? LFP. 리튬, 그죠? 인산철 배터리라고 불러요. 철, 인산염, 그죠? LFP. 요게 어디에 주로 많이 쓰였어요? 캠핑카나, 그다음에 오래 방치되어지는 차들. 요거에 LFP 배터리가 쓰였어요. 요거는 가격이 싸요. 한 100만 원 정도? 납산 배터리가 한 20만 원 정도 한다면 요거 한 100만 원 정도예요. 5배. 가격은 5배인데 무게가 5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충전 속도가 5배 빨라요. 그러니까 가격이 5배 뛴 거죠. 그죠? 요게 리튬 인산염 배터리, LFP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쪽이었는데, 이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삼원계 배터리, 이게 훨씬 성능이 좋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NCM, NCA, 이 삼원계 배터리로 승부를 건 겁니다. 요게 SK 하이닉스, 요게 LG 엔솔 쪽이었어요.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니켈 양을 늘리니까 훨씬 더 성능이 좋더라.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가 나온 거예요. 하이니켈.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요 단계로 넘어간 거지. 아직은 넘어가야 할 개가 많아요. 그런데 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게 가격이 좀 비싸. 삼원계 배터리가. 근데 LFP 배터리가 이 가격이 싼 게 성능을 개선시키면서 중국산 LFP가 요만큼의 이 성능의 한 70%까지 쫓아온 거예요. 근데 가격은 한 4분의 1 수준. 가격은 4분의 1 수준. 그죠? 성능은 70%까지 쫓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산 LFP 배터리에 침해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K 배터리가 주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쭉쭉쭉 비 내렸지. 쫙쫙 비 내렸지. 그러니까 삼성이 LG하고 SK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거의 원가를 조금 줄이자. 그래서 미드니켈, 미드니켈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LFP와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 그렇다는 것은 미드니켈 배터리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또 중국을 이겨나갈 수 있다.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러한 모습들에서 이런 이제 배터리 전쟁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배터리 간의 이런 전쟁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뭐가 가격 경쟁력이란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가격 경쟁력이란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 산업은 뭐에 들어갔다?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 그럼 이 산업을 이 치킨 게임에서 벗어나가 퀀텀 시킬 수 있는 그거는 뭐냐? 자, 이게 자동차로만 딱 끝이면 그래 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게 자동차로만 끝이지 않죠. 로봇, 그죠? 그 다음에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항공산업, 그죠? 그 다음에 요새 암모니아선, 암모니아선 H3, 이 암모니아선까지 선박, 항공, 로봇에 전부 뭐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 산업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치킨 게임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온다는데 한 표는 던져야 돼. 근데 지금의 어떤 이런 중국과의 굉장히 큰 싸움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 지금 정치권이 이런 공방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산업을 살리지 못하면 뒤로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게 산업을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든 화합해서 우리나라를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돼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이제 넘어간다고 얘기했잖아. 뭘로? 결국은 전고체로 넘어갈 건데, 전고체. 이 전고체, 즉 삼원계 배터리에서 전고체로 넘어갈 건데 하이니켈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하이니켈에서 전고체로 넘어가기 전에 전고체 우리 어제 앵커님께 물어봤죠. 전고체가 무슨 뜻이라고? 전해질이 고체라는. 그렇지. 역시 똑똑해요. 예. 그래서 전고체,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 고체란 얘기인데 이 전해질을 고체로 해보니까 접속 불량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반고체, 겔 타입의 반고체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그거를 여기서 봤잖아. 발품 받아서 또 잡아왔잖아. 반고체 복합 전해질. 이게 먼저 나왔다니까. 지금 그 인터 배터리는 행사에 가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현장 탐방에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자, 반고체 나오지. 반고체 전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단결정이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니까. 이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를 성능을 극대화시키기에는 단결정, 지금은 셀이 여러 개가 있는 뭐 46 시리즈가 여러 개 뭉쳐있든 뭐가 여러 개 뭉쳐있든 셀이 여러 개 뭉쳐있는 다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결정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이 단결정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자? 대용량 저장 장치, 대용량 저장 전원 장치, 그게 된다니까. 그게 대용량으로 가려면 단결정이 이렇게만. 자, 어떤 걸 예를 들까? 랩탑, 노트북에 있는 배터리가 요만큼 요렇게 생겼어. 길게. 요 뒤에 요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셀이 여러 개가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 그게 원통형 셀이든 뭐 각형 셀이든 셀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셀 중에 하나가 성능이 극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 배터리 요거 하나 빼고는 다 쓸 수 있어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 요거 하나가 성능이 떨어졌어요. 요거 하나만 교체하면 돼. 요거 하나만 교체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아니죠. 배터리 성능 저하로 배터리 교체해 보신 분은 알 거야. 요거 하나만 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가 나가면 요게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전체를 갈아야 돼. 그죠? 그리고 이게 비용적으로도 너무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이 막 유행하는 거죠. 성일 하이텍. 그죠? 자, 그런데 다결정이 아니고 단결정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되는 거지.
그죠? 에너지 열 손실도 줄겠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다 잡아왔잖아. 그리고 어제 딱 얘기했죠. LG는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의 부스에 갔더니 이런 완전 미래차, 3륜차. 이제 실내외를 다 봐보세요. 와, 이런 미래차가 나와. LG는 전장 사업의 진심이다. 그래서 뭐가 성장성이 높다고? LG 이노텍이 성장성이 높다고. 어제 LG 이노텍 엄청 오르기 시작했죠. LG 이노텍이 어제만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전에 15만 원 깰 때도 얘기했고, 그죠? 얘기 계속 했잖아. 근데 봐, 지금 이제 17만 또 넘어가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량적 개념으로 보면 그때 15만 원 깨고 내려가니까 다른 방송사에서 LG 이노텍 다 어떻게 얘기했다? 이 실적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더 빠질 수 있다고. 손절해야 된다고 다 뭐라고 했어. 근데 내 혼자 뭐라 그랬냐? 위기가 기회다. 그 다음 또 하나 뭐 얘기했어요? 공포를 매수하라 했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량적으로 보면 그래 보여. 차트상 무너진 거니까. 정성적 개념을 도입하면 그래 안 보인다니까. LG가 지금 다른 데보다는 스마트폰 사업도 접었다니까. 뭐 때문에? 전장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올라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어. LG 이노텍이 올라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 떨어지더라도.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정량적 개념이 아닌 정성적 개념으로 현장 탐방도 가보고 공시도 살펴보고 뉴스도 계속 살펴보니까 경제지도 계속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계속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먹고 나오지도 않아. 들고 갑니다. 왜? 이게 어디까지 올라야 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들은 매도 시점도 잘 모르고 매수 시점도 잘 모르는 이유는 결국은 정량적 개념으로만 판단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가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오류를 보면 다 최저점에 던지고 최고점에 사는 이상한 버릇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식이 최고점에 사서 불안해하고 최저점에 불안해서 던져갖고 지나놓구나 짜증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식을 완전 거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원 시스템즈도 얘기했잖아요. 어제. 동원 시스템즈가 참치캔 만드는 거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했잖아. 참치캔, 동원하면 참치캔. 그 알루미늄 갖고 얘들이 뭘 만드냐? 알루미늄 양극박 만들고 셀 파우치 만들고 자 배터리 캔 이제 참치캔 아니고 배터리 캔 동원 시스템즈 얘기했잖아. 어제도 종가는 올랐죠. 오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릅니다. 이게 소중한 현장에 대한 얘기예요. 자꾸 주식을 정량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니까. 차트로 자꾸 보지 말라니까. 그렇게 편하게 주식하지 말라니까. 돌아가더라도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정성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겨요. 안 그러면 대다수 집니다. 다른 옆길로 가면 이게 훨씬 쉬울 거야. 지름길로 가다가 뭐에 빠진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또랑에 빠집니다. 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럼 차트 들고 얘기해요? 왜 차트 기법을 얘기해요? 그게 편해서 그래요. 나도 차트 들고 2시간 강의해라, 3시간 강의해라 하면 계속 할 수 있어. 왜? 지나간 거 들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선 올라갔죠? 보세요. 여기 딱 12평선 맞고 올라갑니다. 이런 거 누가 얘기 못해. 지나놓고 들고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쉽지. 너무나 쉬운 일이지. 근데 앞으로 펼쳐질 거 얘기하니까 훨씬 어려운 거지. 왜? 직접 가봐야 돼. 신문도 꼼꼼히 읽어야 돼.
이제 노안인데 막 신문을 이렇게 갔다가 막 이래 읽어야 돼.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래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니까. 너무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 쉽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 그걸 또 여러분 입맛에 너무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생기니 여러분들이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저게 맞구나. 왜 지나놓고 얘기한 거 펼쳐놓고 얘기하면 다 맞아 떨어져 가요. 맞구나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해보면 알아. 이게 절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공식처럼 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깨닫고 있는데도 실천을 못하면 뭐라고? 네, 바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데도 실천 못한다? 바보, 그죠? 정답지 나 옆에 놔두고 있는데 정답지 안 본다? 바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지 뭐.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원 시스템주도 봐봐요. 이렇게 추세선 끄니까 어디? 딱 꺾이는 지점에서 급등 한번 나왔죠. 두 번째 꺾이는 지점이 근처 왔어요. 급등 나올 자리대라는 게 나오는 거지. 요거 한번 보자고. 급등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니까 나는 이거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급등 나올 것 같아요. 왜? 정량적 개념으로만 판단한 게 아니거든. 뭘 보고? 정성적 개념으로 봤을 때 실적 살펴봤어요. 좋아지고 있어. 얘들이 이제 알루미늄 그 캔, 참치 캔이 아니라 배터리 캔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고 있잖아. 그리고 다른 어떤 부스보다도 동원 시스템즈 부스가 훨씬 직원분들이 밝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것도 발품을 팔아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는 발품 팔아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주가도 지금 저점이잖아. 오른 거 들고 우리가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라니까. 그럼 정량적 개념의 판단이 맞아떨어지려고 그러면 정성적 개념이 플러스 정성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우선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 해보자고요. 이게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인데 오늘 기사는 저녁 12시가 지나야 나옵니다. 이 기사를 쓰려면 이 기사를 우리가 이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면 저는 적어도 전날 12시 지나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계속 신문을 12시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12시에 딱 나온다니까. 시간이 날짜 정확해요. 12시 안 나오면 안 나와. 12시 지나도 안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12시 이전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자, 이게 오늘 신문이에요. 어제 새벽에 살폈던 트럼프가 불붙인 하늘 위 전쟁. 자, 이게 뭐냐?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스타링크라는 회사가 저궤도 위성통신, 유텔셋, 중국의 거왕 이런 회사들이 저궤도 위성을 지금 쏘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트럼프가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가 불을 붙였어요. 하늘 위전쟁. 근데 트럼프가 그냥 괜히 불을 붙였겠냐? 저궤도 위성이 뭘 할 수 있어요? 저궤도 위성이 뭐의 목적이야? 통신.
감시.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어요? 이 저궤도 위성이 돼야만 뭐가 돌아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이것도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고 UAM으로 가고 그다음에 통신으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죠? 신문을 읽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저궤도 위성을 만드는 우리나라에 회사가 뭐 있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테크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궤도 위성을 만듭니다.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저궤도 위성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죠? 그리고 우주항공산업에 뛰어든 회사. 주가는 좋아요. 아직 수주잔고도 한 5천억 가까이 남아있어. 그 얘는 수주잔고가 5천억 가까이 남아있으니까 주가가 아직도 좋은 거예요. 얘는 이제 막 뭔가에 기대감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저궤도 위성이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로 따져보자고. 효용 가치성은 높아요. 여러 군데 쓰이니까. 그죠? 미래성. 좋죠. 지금 현재 시의성이 맞느냐? 통신이 지금 우리가 통신이 돼야만 자율주행 시의성이 안 맞아요. UAM. 앞으로 자, 여러분 여기 도로 봐보세요. 도로는 꽉 찼어. 자율주행까지 되면 이제 더 찰 수도 있겠지. 근데 하늘은 맑습니다. 이게 층으로 나누어서 다니다고 생각해보세요. 택배 드론. 요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그죠? 그럼 사람을 실어 나르는 드론. 요거는 대기권 안에는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죠? 그 이제 요런 것들이 등장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 저궤도 위성이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뭐냐? 근접성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미래냐에 대한 얘기에서 딱 의문이 딱 품어지는 거죠. 지금 바로 실적이 나올 수 있냐? 의문이 품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아직은 그럼 단기적으로 봐야 되느냐? 추자연으로 봐야 추세도 안 탔어. 자연적인 부분이 있느냐? 얘들 같이 오르지는 않아요. 지금 어제는 같이 올랐지. 자연적인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가 같이 움직인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자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가 같이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니까. 그러면 얘는 아직은 접근하면 안 되겠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딱 세울 수 있겠죠. 그래, 이런 기준이 있으면 결론 세우기가 쉬워. 그러면 정성적 개념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주식은 종합예술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 차트를 넘어서 공시와 뉴스까지 해석하면서 정량적인 이야기보다는 정상적인 요소까지 함께 봐야 한다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저궤도 위성 관련 경제지까지 함께 분석을 내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저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